하나, 둘, 셋. 네, 저는 사람이 가장 어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항상 걱정이었어요. 지금도 엄청나진 않지만 과거엔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래도 지금은 그때에 비해 밖에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술도 마시고 등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모임도 나가보고 그러고 있는데요. 제가 코시국 이후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며 그렇게 원하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편하긴 했지만 동시에 심심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대학교 신입생 때 학교에서 받은 심리 검사 결과지를 찍어놓은 사진을 오랜만에 봤는데 사회성이 낮게 나왔었더라고요. 이 검사가 정말 정확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기숙사 밥을 혼자 먹을 때가 있었는데 아는 친구가 왜 혼자 먹어? 같이 먹자 하면서 이 친구가 소위 인싸였어요. 그래서 본인 무리들을 데리고 제가 있는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었고 다음에 같이 먹자 하니까 저도 좋긴 했는데 직접 연락하고 기다리고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피곤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같은 과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사는 학생만 기숙사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학기에는 기숙사 사는 과 친구가 저랑 그 친구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혼자 혼밥이 편해서 그냥 혼자 먹으러 갔지만 이 친구는 어린 여자 동기였어서 그런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자주 밥 먹자는 카톡이 왔는데 저는 이미 밥을 먹었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연락을 미리 하던가 배려를 해서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확실히 인간관계 귀찮음을 느꼈던 제 사회성 부족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음악을 하고 싶다 보니 실용음악학과가 있는 학사은행제 학교로 편입을 했었는데 이때 보컬을 구해서 레코딩을 받아오는 과제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보컬을 구하지? 이 생각이 들면서 진짜 앞길이 막막했던 기분이었죠. 그 외에도 과 특성상 여러 학기 세션들과 협업을 해야 하니까 의사소통도 스몰 토크도 중요했는데 이게 음악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분야에서 협업을 잘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도 좀 다른 사람과 같이 잘 있을 줄 아는 그런 사회성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사회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 방법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회성을 키우는데 가장 알려진 방법이지만 우리가 그냥 밖에 나가다 보니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먼저 저는 왜 사회성이 부족할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낯을 가리기 때문인데 이 낯가림의 큰 이유가 내 공식이 당연하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버리고 집 밖을 나가야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회성을 쉽게 키울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식은 지금도 저의 인간관계에 큰 자극을 줘서 인생체계라 느낀 김윤나 작가님의 말그릇이라는 책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경험 등을 통해 축적된 틀,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다.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래서 각 상황에 맞게 본인들만의 공식이 있겠죠. 연애에 대해서나 혹은 MBTI에 대해서나 SNS에 대해서라거나 혹은 재능, 노력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나 등 상황이나 각자 소재에 맞게 각자 본인만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공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내 공식이 당연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내 공식을 지키고 싶어 최대한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외부로 나가면 내 공식과 다른 다양한 사람들은 분명 만나게 되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가 안 되고 잘못된 행동 같고 신경이 쓰이고 고쳐보고 싶고, 그리고 내 공식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 공식을 강요하고 고집하고 싶게 돼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공식에 대해 고집을 놓아본 채로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 마인드로 사람들을 만나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조금은 인간관계가 편해지더라고요. 뭐랄까 설령 이해하지는 못하는 공식이더라도 그걸 애써 내 스타일로 고치려고 강요를 한다기보단 그냥 저 사람은 저러나 보다 하고 일단 받아들여 보는 거죠. 저는 이제 담배 피는 친구들이 양아치 같고 나쁜 사람이다 이런 공식을 갖고 산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여전히 저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해 담배에 대해서는 나쁘고 멀리해야 한다 이 공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막상 어쨌든 이 흡연자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인생에 대해서나 취향이나 통하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죠. 동시에 담배 좀 제발 끊어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고요. 그리고 나치 시대 때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자 생활을 했던 비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 수감자를 감시하던 감시병이나 감독이라고 해서 수감자들을 막 대했던 게 아니라 친절하게 대한 사람도 있었고 수감자라고 착한 게 아니라 동료 수감자를 괴롭히는 등 비열함을 부인 수감자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집단, 나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내가 가진 공식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되진 않잖아요. 변수들이 생기고, 즉 내가
내가 생각하는 공식이 무조건 상황에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뜬금없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요즘 등산을 많이 하게 되면서도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코스를 계획해서 산행을 하는데 이 블로그 등을 통해 산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지만 이 막상 산을 가보면 갑자기 경사가 클라이밍을 해야 할 정도로 급하기도 하고 전날 비가 와서 미끄러운 부분도 있고 이런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가 산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산행해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획이나 공식을 갖고 살 필요는 있지만 항상 내 공식이 당연하지 않고 사람들은 각자만의 진실, 공식이 있다 이것만 알아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도 덜 쓰게 되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협업도 보다 잘 할 수 있게 되니까 좋은 성과도 얻기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공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렵긴 해요. 무조건 모든 공식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내 생각, 공식이 당연하지 않다. 이 생각이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꽤 도움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효과가 있으려면 이 말을 마음속에 두고 직접 밖에 나가 겪어봐야 되더라고요. 저처럼 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게 마냥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어떤 공식을 받아들이고 어떤 공식은 저 사람은 그냥 저러나 보다 하면서 선을 그어야 할지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 공식이 모이는 만큼 관점을 보다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멜리온이었습니다. 조.9r